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박문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이 너무 어려웠다고 포기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사실은 베타 분기 하나만 이야기했거든요. 예. 베타 분기 하나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다음에 중성미자. 중성미 요 네 개의 입자의 상호작용인 베타 분기 하나를 예. 거의 한 7, 8번 반복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렵다 하면 이렇게 한 번쯤은 한번 좀 당해봐야 됩니까? 화살을 바깥으로 하지 말고 본인 쪽으로. 본인 쪽으로. 예.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내 탓이다. 예. 제가 설명을 짧게 하거나 지나가면서 했으면 그게 한데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데. 별은 그거 하나만 이해하면 된다. 그거를 근데 2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면 그러면 내 탓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아니 뭐 꼭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여기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이 운동하면서 많이 만나봤거든 그런 상황을. 그런 그때 상황을, 예. 일단 멈추고 간단한 4개밖에 안 되는 상호작용을 2시간에 걸쳐 설명을 했으면 그게 확 와닿지 않으면 한 발 물러서 갖고 한 발 물러서 하나하나 카운트 해보든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라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자야죠. 이번 세계는 안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상대성 이론도 완전히 동일한 세계거든요. 상대성 개수가 많은 게 아니고 상대성 이론으로 딱 하나인데. 그 어렵다는. 예. 이번에는 베타 붕괴보다도 좀 더 간단할 수가 있는데 그 문턱을 넘어가느냐 그것은 매번 넘어지는 요 문제거든요. 상대성 이론은 안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네. 이해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2, 3학년부터 상대성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뭘 이해하려고 서점에 가서 상대성 이론에 관한 책을 간혹 사요. 저도 그랬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상대성 이론에 관한 책을 우리 집에 가면 20권이 넘어요. 몇 년 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저 책을 안 읽었더라면 더 빨리 이해를 했을 건데 저 30권을 읽는다고 세월 다 보내고 그 30권 읽으려면 1년 걸려요. 근데 그걸 수식으로 딱 적으면 2시간이면 끝날 걸. 그래서 설마 오늘 수식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사실은. 그러니까 베타 붕괴가 별 속에 일어나는 물리의 거의 80%에 해당돼요. 그것만 알면 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 별을 몰라요. 네. 근데 그 베타 붕괴를 이해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걸 이렇게 수식을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한 10번을 적어보세요. 그걸 100번 적으면 10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수식은 외울 수 있죠. 수식을 외우면 돼요. 무슨 말이? 수식을 외우면 돼요. 그렇죠. 내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2는 MC의 제곱 외울 수 있죠. 그거면 돼요. 그렇죠. 저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네. 2는 MC의 제곱은 다 알죠. 다 알죠. 네. 근데 그게 그 원수식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 수식이 나온 할아버지 수식이 있어요. 맥스웰 방정식 아닙니까? 너. 아니에요?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닙니까? 너 확실합니다. 오늘 수식으로 갑니까 그러면? 개념을 이해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개념은 다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렵다 했던 분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이해하는 세계 그냥 받아들여야 돼. 생각해보세요. 구슬이 4개밖에 없는데 이 구슬이 저 구슬로 자꾸 따져갖고 이해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구나 하고. 그래. 이게 너무 간단한데. 있구나. 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E 이퀄 MC 제곱 대한민국 사람 다 알잖아요. 네. 사실은 E 이퀄 MC 제곱은 상대성 이론을 들어가면 가장 기초고 E 이퀄 MC 제곱이 어디서 나왔는가는 A4 용지 반장에 그냥 나옵니다. 수식이라 할 거 없이 그냥 쭉쭉 나와버립니다. 그래요. 그래요. 오늘 어렵겠다 이거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모두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렇구나 인정하고 따라. 그렇구나. 자 알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나쁜 버릇이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직관적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조차도 4차원 세계란 개념을 자기가 특수상승 발견하고 나서 2년 동안 부정을 했어요. 자기도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민코프스키라는 굉장히 그 위대한 수학자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종합을 해갖고 4차원 시공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예, 그랬죠.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조차도 한 2년 동안 그걸 거부했어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네. 있으니까. 그런 세계적 천재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2년을 날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민코프스키가 했던 그 4차원 노테이션을 따라가면서 이게 진짜 통합주의고 명쾌하고 나는 걸 받아들이면서부터 더 놀라운 세계 펼쳐져요. 이렇게 4차원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본 적도 가장 없고. 빠른 길은 빨리 이해를 내려놓고 이해를 그냥 수식을 내려놓고. 따라가면 2시간 만에 끝날 걸 이해하려고 하다가 10년 해도 안 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이해한 방식이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네. 이제 제가 이해한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100km 달리는 차하고 101km로 달리는 차가 있어요. 100km가 달리는 차가 101km로 달리는 차를 보면 자기보다 1km만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그걸 서서 지켜보는 사람은 100km하고 101km인데 이게 상대 속도죠. 네. 근데 100km로 달리는 차에서 빛을 쏘면 101km 빼기 100km 해서 1km 나온 것처럼 빛의 속도 마이너스 100km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서 보는 사람이나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보는 사람이나 빛의 속도는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 이게 직관적이지 않단 말이죠.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이건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절대성 이론 아닌가 이런 말. 정확한 지적이에요. 빛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똑같다. 예. 속도가.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건데 속도가 불변이라는 사실이 참 모순되잖아요. 그게 모순되지 않게 만들려면 시간이 변하면 되죠. 빨리 달리면 그럼 시간이 느리게 가면 되지. 더 나아가서는 시간과 공간이 변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별개의 것이었는데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서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가 불변이라는 사실이 모순이 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그렇게 사고가 연결된 거 아닙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아는 게 바로 요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야기한 거는 거의 한 80% 맞아요. 그걸로 들어가면 돼요. 되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면 삐때만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 절대 속도다. 그렇죠. 강속도 미만의 거는 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험 세계가 그냥 적용이 돼요. 그거는 과학사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인슈타인 출연 이전에 그 에테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그 에테르라는 개념은 뭐냐면 간단해요. 소리가 전파되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빛이 그때는 파동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럼 빛이라는 파동이 진행이 되려면 매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소리의 매질이 공기듯이. 그럼 빛의 매질은 뭐냐 이거예요. 소리의 매질이 공기라는 공기. 것도 예. 과학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예. 진공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질인 공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빛도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에테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결이 전달되려면 물이 그렇죠. 있어야 되듯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과학자는 당연히 매질이 있다고 상정을 한 거예요. 빛에 대한. 그 매질 이름을 붙여놨어요. 에테르라고. 예. 그래서 마이클슨하고 메얼리라는 두 과학자가 미국 사람들인데 1900년 초 실험을 했어요. 에테르가 있는지. 에테르가 있는지 실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주가 에테르라는 매질 속에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빛이 어디서 오니까요. 이 빛이 어디서 전달되려면 우주는 에테르에 잠겨 있고 그러면 지구가 고정됐다고 보면 에테르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상대적이니까요. 그래서 지구에 대한 에테르의 속도를 재알고 싶었던 거예요. 네.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레이저빛을 나눠 갖고 90도 방향으로 반사를 시켜 갖고 합쳐 보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냐면 에테르 속을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를 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테르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에테르는 없더라. 그렇죠. 예. 그 결론을 아인슈타인이 내린 거예요. 움직이는 방향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면 그 실험 결과가 설명이 돼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빛은 상대적이지 않다. 빛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란 그 개념을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천명을 한 거예요. 예. 강속 불변의 원칙이라는 그 원칙 하에서
그런 유추는 맞아요. 강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하고 공간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하면 네. 1분 만에 끝날 걸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면 1시간에도 안 잡혀요. 수식을 너무 간단한 미분도 아닙니다. 불러줄게요. 네. 한번 적어보세요. 길이 L. L 이꼴 L 이퀄 루트 루트 안에 1 마이너스 루트 지금 30년 만에 써보는 거예요. 루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안에 또 갈로 치고 분수를 하나 집어넣어야 돼. 분수의 분모가 강속, 광속 분자가 속도 V. 속도 V 그 텀을 제곱을 해보세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제곱. 불러주면 길이 L은 L0 곱하기 앞에 빠졌어 L0 L 제로 예.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V 오버 C 광속이 분모고 예, 분자가 속도입니다. 분자가 속도 곱히고 위에 그 텀을 제곱을 해주세요. 자, 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속도를 강속으로 합류해보세요. 그 공식에서. 광속분의 방속이죠. 그러면 1이 되죠. 예. 그럼 앞에 1이 있었죠. 예. 1 그러니까 0이 빼기 되는 거죠. 0이 되죠. 거리가 거리가 0이 돼버리잖아요. 예. 0이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강속이 되면 로켓이 날려가면 로켓이 가는 방향으로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공간이 속도의 함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공간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서 내 앞에 전개되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걸 로렌츠 수축이라 그래요. 광속으로 달려가면 네. 내가 이제 1km를 달려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1km를 내가 만약에 광속으로 달려가 버리면 이 1km라는 거리가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죠. 직관적이는 않지만 사라진다는 사라집니다. 거죠. 네. 사라지는데 그 로켓 조종사가 보기에 자기 앞에 공간이 사라진 게 아니고 정지된 지상에서 봤을 때 그렇죠. 지상의 관찰자가 봤을 때 사라지고 네. 또 공간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로켓이 가는 그 공간이 세 개 축이 있잖아요. 네. 그 방향의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적어보세요. 네.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간 t 이꼴 T 이거를 예, 분자가 t 제로 제로라는 게 예. 정지한 상태에서 보는 말입니다. 예. 자, 이거는 분모를 써야 돼요. 분모는 동일하게 루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V 오버 C 자성입니다. 광속 C가 분모고 예. V는 속도인데 예. 요걸 제곱을 한다. 그렇죠. 분모가 루트 전체입니다. 1 마이너스 V 오버 C 자성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자 거다가 V를 C로 바꿔봤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이제 분자 분모가 같으니까 1이 되고 1 마이너스가 0이 0이 되고 분모가 제로가 되면 무한대안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